오늘은 5월 매매 사례를 진행할 텐데요. 최근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면은 6월 3일 날 있는 대선이죠.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도 주위에서 들리고 느끼기에는 빌딩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초에는 약간 침체기처럼 많이 거래가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보고 있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금리도 나름대로 안정화가 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빌딩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건물이 팔렸고 거래량 어떻게 나왔을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3월달까지의 거래량이 집계가 되었고요. 3월달 거래량은 142건이고 올해 초와 비교를 했을 때 1월달은 90건, 2월달은 122건이어서 올해 초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거래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월달에도 한 150건 그 중간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구별 거래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3월달 구별 거래량 1위는 마찬가지로 강남구가 차지를 했고요. 142건 중에 23건이라서 거의 한 거래량의 20%를 강남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달과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강남구가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얼마 안 되는 수치긴 하거든요. 2월 달에는 122건 중에서 29건이 강남구 거래량이 나와서 거의 한 30%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그에 비해서 강남구 비율은 떨어진 편입니다. 그럼 어디가 많이 됐냐라고 확인을 해보니 중구가 14건, 종로구가 12건, 용산구가 16건으로 굉장히 저번 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용산구가 16건이 됐다 보니까 어디 쪽으로 거래가 많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용산구 상업용 빌딩 거래 현황이고요. 3개월치를 가져왔는데 3월달로 봤을 때 1위가 한남동 5건, 2위가 한강로 2가 4건, 3위가 보강동, 원효로 1가 이태원동 순으로 집계가 됐는데 한남동은 다 아시겠지만 이태원 옆에 있는 그 한강진역 인근과 나인원 한남 그쪽을 한남동이라 하고 있어서 여기가 3월달부터 사람이 많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강로 2가는 이 동명으로 보면 어딘지 모르시겠지만 삼각지역 인근이고 저희가 소위 용리단길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3월달부터 날이 좀 풀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슬슬 나오고 있는 그 찰나에 한남동과 한강로 2가 쪽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서 용산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거래가 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용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한 곳 중에 하나가 이태원동이잖아요. 하지만 이태원동은 1월달에 거래가 없었고 2월달에도 거래가 없었는데 3월달에만 2건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태원동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긴 하는데 하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도 심리적으로 그 부담감과 앞으로 일어날 리스크를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태원동은 선뜻 내가 돈을 투자를 하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곳이다 라는 심리가 있어서 거래량이 한남동과 한강로 2가보다 낮게 나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액대별 거래량 확인해봤고요. 이 구간이 이제 100억 구간인데 100억 미만의 건물이 140건 중에서 거의 한 110건 정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 금액대로 거래가 쏠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100억 이상으로는 100억에서 300억 사이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많이 거래가 안 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번 3월 달에는 500억 이상으로 거래가 좀 많이 나타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00억 이상은 아무래도 최근에는 외국계 자본이 호텔과 숙박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거의 100억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수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금리 한번 살펴볼게요. 5월 6일 기준으로 금융채는 2.58이 나왔고요. 이걸 저번 달과 비교를 하면 4월 달에는 2.78, 3월 달에는 2.84가 나와서 거의 한 두 달 만에 0.3%가 떨어진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금융치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많이 낮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신규 법인과 임대업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은행에서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금리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가 낮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이르고요. 하지만 다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금융치가 떨어진 거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금리가 좀 안정화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6월, 7월 달에도 한 2.5에서 2.4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 보니 여러분도 그 점 참고를 하시면서 빌딩 투자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거의 한 3년 만에 한 15억 정도의 손실을 본 건물인데요. 핫플이라는 걸 믿고 들어갔다가 핫플이 생각보다 핫하지 않아서 손실을 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먼저 보실게요. 네, 망원역에서 서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메인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쪽으로 망원시장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 망원시장 옆길에서 나온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49억이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작년 11월 30일, 잔금일은 올해 3월 28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71평, 연면적은 192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신축을 해서 나름대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물인데 현재 이 건물은
공실 상태여서 수익과 보증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 건물이 손실이 많이 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자면 이 건물은 2022년도 6월 달에 64억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거의 전 소유주가 이 건물을 짓고 나서 바로 판 거죠. 네, 2022년 당시 매입을 했을 때는 이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10년 장기 계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보증금이 1억 5천이었고 임대료가 1,700만 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수익이 좀 나왔었던 건물인데 이 임차인이 매입을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퇴거를 했었죠. 네, 그래서 한 2023년도부터 퇴거를 했었는데 그리고 거의 2년 정도 공실인 상태가 유지가 됐다 보니까 금액을 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시장 옆길에 있는 건물이고요. 망원동 쪽으로는 뭐 사옥이라든지 그런 오피스가 많이 들어오는 상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건물은 사옥형으로 건물을 지었다 보니까 1층도 필로티로 거의 다 날렸고요. 거의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사옥형 건물이죠. 이렇게 신축을 했다 보니 생각보다 그 신규 임대차 수요가 없어서 거의 한 2년 동안 공실인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위 상권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빈대떡집, 뭐 구슬 아이스크림, 또 뭐 파스타집, 음식점 이런 게 주로 들어와 있는 상권인데 혼자 덩그러니 사옥 건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수요가 망원 쪽으로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이런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건물을 이제 매입한 측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49억짜리 건물을 대출 39억을 받고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현금 한 10억 정도로 매입을 한 건데 나름 건물 보시면 컨디션도 나쁘지 않고 신축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매입한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좀 잘 사지 않았나, 직접 쓸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투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망원동은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엑시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49억에 192평짜리 신축 건물을 매입을 했다는 거 나름 좀 괜찮은 투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최근 서울에서 가장 핫한 곳을 뽑으라고 하면 종로가 가장 핫하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종로 3가가 가장 핫한데 지금 사례는 종로 3가 쪽은 아니고 종로 2가 예전 구상권이었던 관철동 라인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위치를 보자면 종강역이 여기 있고요. 네, 보신각이 여기 있죠. 네, 예전에 피아노 거리, 젊음의 거리라고 불렸던 곳이 이 라인에 있고 청계천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청계천 바로 앞에 있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나름대로 참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죠. 계획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70억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올해 2월 21일, 잔금일은 3월 28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54평, 연면적은 140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없는 건물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A급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건물의 공시지가가 거의 65억 7천만 원 수준이라서 평당 1억 2천이에요. 하지만 거래된 평당가를 보시면 1억 2,840만 원이라서 거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감정가가 거의 한 8, 90억이 나왔다 보니까 대출을 좀 많이 뽑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7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대출은 65억 5천만 원을 받아서 현금 5억 수준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로드뷰로 보시면 이 건물이 지금 거래가 된 건물인데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매입을 하고 잔금을 하기 전에 이미 임대 세팅이 되어서 전층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로드뷰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청계천이 바로 있어서 나름 1, 2, 3, 4층을 다 채워도 뷰가 꽤 좋은 곳에 위치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어느 업종에 들어와도 좀 영업을 하기 좋을 만한 입지에 있는 건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건물 사진을 보자면 예전에는 이렇게 공평동 꼼장어가 들어와 있었던 이 건물인데 외에도 한 개층을 제외하고 다 차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잔금 전에 전 소유주가 다 명도를 해주는 조건으로 했다 보니까 바로 텅 비어있는 상태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물이 매물로 나왔을 때 마케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고객분들의 반응이 이 건물이 매입을 하고 나서 임대가 안 맞춰지면 어떡하냐,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게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 외로 임대가 빨리 구해져서 거의 잔금 전에 임대가 구해졌다 보니까 거의 리스크가 없이 효용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당가가 1억 2천만 원 수준이면은 지금 현재 종각 메인 거리는 한 2억 5천, 2억 이상을 부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저렴한 수준의 금액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모델링이 됐을 때 청계천 앞에 어떤 건물이 될지 나름 기억에 남는 그런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계천을 지나다니면서 그 청계천 앞에 그 건물 있잖아 라는 그런 랜드마크성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사례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강남 쪽에 있었던 A급 건물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위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위치는 언주역과 역삼역 사이에 있는 논현로 대로변의 이면도로에 있는 건물이고요. 다른 대로변 바로 이면에 붙어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계획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120억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올해 2월 20일, 잔금일은 3월 27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127평, 연면적은 363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199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건물 사이즈에 비해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는 생각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여기서 임대료는 보증금 2억 1,500만 원에 월세 1,87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한 1.9% 정도 나왔던 건물이죠. 하지만 이 건물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대지가 127평인데 매가가 120억이어서 토지 평당 가격이 거의 한 9,4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최근 역삼, 노년 이쪽 대로 바로 이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1억 3천, 1억 5천까지 찍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거의 한 20% 수준 저렴하게 거래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앞에 넓은 도로를 가지고 있고 앞에 주차 공간이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좀 보시면 아무래도 90년대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연식은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 큰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임대료를 인근 시세보다 굉장히 싸게 받고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다 명도를 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넣게 된다면 임대료 수준은 거의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은 명도 조건이 아니었다 보니까 당장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나서 하나하나 다 명도를 시켜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과 비용이 들 수 있는 건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단기간의 차익이나 이런 걸 보시려고 들어오실 분들은 쉽지 않고 장기간 보유를 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추후 개발 계획이 있는 분들이 매입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이 건물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보면은 은근히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 건물은 대로변에 붙어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하지만 얼마 전에 2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한 게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2종, 3종 용적률을 50% 올려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3종이 원래 25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3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건물은 210%를 지었다 보니까 거의 90%를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만한 여분이 남아 있는 거죠. 이런저런 걸 따져봤을 때 나중에 소재가 될 만한 여지가 많은 건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남의 A급 건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빌 게이츠를 제치고 가장 돈이 많았었던 부호가 한국에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실패를 하고 떠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과 동시에 가로수길의 현 주소 그리고 히스토리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이지 않나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신사역이 이렇게 있고요. 신사역에서 동쪽으로 오면 가로수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로수길 북쪽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나름 가로수길 메인에 위치해 있고 코너 건물인데 얼만큼 손해를 봤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본 건물은 300억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올해 3월 19일, 잔금일은 4월 14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138평, 연면적은 375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98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013년도에 리모델링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는 설비가 되어 있고요. 예전에 이 건물은 이제 H&M이라는 대형 스파 브랜드가 들어가 있었던 건물이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을 한때 세계 1위 부호였던 분이 매입을 했었는데 자라의 회장인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이 매입을 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2016년도에 325억을 주고 매입을 했었죠. 2016년도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상권이었고 가장 좀 프리미엄이 있는 상권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고 연예인들도 많이 다녔던 그런 상권이죠. 그 당시 압구정 로데오는 거의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횡했었던 걸 반해 가로수길은 골목마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던 상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인으로 웬만한 해외 브랜드들은 다 입점을 해 있었는데 당시에 H&M이 입점을 한 상태에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상권이었다 보니까 H&M이 10년 계약을 했었는데 당시 보증금 15억에 월세는 월 1억을 내면서 임차를 해 있었어요. 그래서 325억에 매입했을 때 임대료가 1억이면 나름 수익률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로수길이 침체가 되고 난 뒤에 H&M이 나가고 나서 그 뒤로 임대는 안 구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장기 공실이 되고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었죠. 당시 아만시오 오르테가 회장은 이 건물을 매입하기 이전에 명동에 있는 엠프라자를 4,300억 주고 매입을 했었고 이게 두 번째 건물을 매입을 했었는데 오르테가 회장은 자라의 기업인 인디텍스에서 배당금을 계속 받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배당금으로 전 세계에 있는 핫플레이스 부동산을 다 매입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명동과 가로수길을 매입을 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로수길은 굉장히 침체가 되어서 결국 오르테가 회장은 10년 만에 거의 마이너스 25억의 손실을 남기고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길은 10년 전에 거의 2억 3천, 2억 4천 정도의 시세를 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2억 1천만 원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서 가로수길이 지금 굉장히 침체가 되고 있고 현재 공실률이 거의 40%가 넘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가로수길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을 정도로 거의 50%가 공실이기 때문에 오르테가 회장도 거의 한 10년 만에 손절매를 치고 나온 상권이어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A급 사례와 실패를 본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올해 초보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금리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옥석이 가려지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구정과 성수동 이쪽은 오히려 계속 3억을 찍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반면에 가로수길 같은 침체 상권은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여주고 있죠. 강남 안에서도 강남 불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5월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6월달에 좀 더 신박하고 유익한 사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